서울행 AREX 기차가 출발하자 한 외국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급히 달래보려 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이 엄마는 베이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떠올라 아이와 함께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옆자리 한국인 승객의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이와 엄마는 무사히 서울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엘레나의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싱글맘이에요. 안식년을 갖게 되어 2살짜리 아들 루카와와 아시아를 여행해 보기로 하였어요. 아시아 대표국가인 중국을 여행하고 그 다음 한국으로 향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루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인천국제공항 철도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서울행 AREX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려왔죠. 엄마, 저기 기차다. 루카가 신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니 은색 차체가 반짝이는 AREX 열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루카의 밝은 미소에 저도 함께 웃었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열차에 오르면서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배어 나왔죠. 예약된 좌석을 찾아 걸어가는 짧은 순간에도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카, 이쪽이에요. 창가 자리네.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루카를 창가 쪽 좌석에 앉히고 저는 그 옆자리에 몸을 누르듯 앉았죠. 창밖으로 공항의 풍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베이징에서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그날의 차가운 시선들, 귓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수군거림, 그리고 제가 느꼈던 깊은 수치심까지. 괜찮을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터널로 진입하면서 들려오는 둔중한 소리에도 저는 움찔거렸죠. 루카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낼까봐, 혹시라도 울음을 터뜨릴까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더 꽉 쥐었고 그 안에 넣어둔 루카의 간식과 장난감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절대로 그때처럼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서울로의 여정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베이징의 그날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고속열차 안에서 루카가 보챘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악몽처럼 변해버렸죠. 왕! 갑자기 터져나온 루카의 울음소리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열차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죠. 중국인 승객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야, 조용히 해야지. 앞자리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날이 서린 듯한 어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루카를 달래려 안아 올렸지만 오히려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자리를 피했고 건너편의 노부부는 서로 속삭이며 절 힐끗거렸죠. 메이반즈, 메이반즈.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의 중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루카를 안고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죠. 승무원이 다가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온몸이 떨렸어요. 다른 승객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작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은 열차를 타지 말아야 해. 체면도 모르나. 부모 교육이 안 되어 있군. 중국어로 오가는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죠.
어쩌면 일부러 들리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루카를 안고 화장실로 도망치듯 피했습니다. 좁은 화장실에서 루카를 달래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곳에서 1시간을 넘게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문화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용납될 수 없는 결례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아이와 그 엄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죠. 저는 루카의 작은 손을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이렇게 뚜렷한 걸 보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네요. 서울로 향하는 AREX 열차 안, 저는 루카의 표정을 계속 살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무심하게 흘러갔죠. 엄마, 배고파요. 루카의 작은 목소리에 저는 재빨리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루카가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기도 전에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으앙. 루카의 울음소리가 열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루카의 울음소리만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쉿, 루카. 괜찮아요.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루카를 안아보지만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저도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우리에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앞좌석의 직장인처럼 보이는 남성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옆자리의 여학생은 이어폰 볼륨을 높였죠. 손님.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는 이미 다음 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거겠죠.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혹시 다음 역에서 예상했던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다시 한번 그날처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루카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리는 한숨소리,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 그리고 승무원의 난처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저를 옥죄는 것만 같았어요. 베이징에서의 기억이 겹쳐지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그저 루카를 더 꽉 안으며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입속으로 되뇌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시선이 저희를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베이징에서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만 같았죠. 저는 루카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승무원의 하차 요청이 있겠죠. 그때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꼬마가 무슨 일이 있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구석자리에 계시던 노신사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을 꺼내셨습니다. 빨간 코를 가진 귀여운 곰 인형이었죠. 루카의 울음이 잠시 멎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인형을 바라보는 루카를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할아버지랑 친구하자. 김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인형을 루카가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루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울음을 그친 루카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들 키울 때 똑같았어요. 아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옆자리의 중년 여성 지은 씨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속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울 때는 다들 힘들죠. 하지만 그게 다 자라는 과정이에요. 지은 씨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죠. 어깨에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승무원도 이제는 다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병을 건네주셨죠. 아이가 목마를 수 있으니 물 한 잔 드세요. 루카는 이제 김 할아버지가 주신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까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요. 김 할아버지는 루카와 함께 인형으로 장난을 치며 웃음소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루카가 인형이랑 잘 놀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긴장 때문이 아닌 감동 때문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뭐려? 나도 손주가 있는 사람인데 다들 한 가족이지요.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차가운 시선들이 무색해질 만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열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누군가는 슬며시 과자 봉지를 건네주기도 했죠.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이렇게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따뜻한 행동 이후 열차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승객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기차에서 많이 울었어요. 지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저 추억이더라고요. 그 말에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다른 승객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저희 손주도 그랬어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죠. 루카는 이제 김 할아버지와 함께 창밖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비행기가 있어요. 어디 보자. 그러네. 우리 루카는 비행기를 좋아하나 보구나. 승객들의 웃음소리가 열차 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아까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혹시 음료수 한 잔 드실래요? 옆자리의 젊은 여성분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 차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루카의 웃음소리가 열차 안에 가득했죠. 아이고, 우리 루카가 웃으니까 열차가 더 밝아지네. 김 할아버지의 말씀에 주변 승객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과자를 건네주고 또 다른 분은 작은 종이 접기를 해주셨죠. 엄마 보세요. 종이 비행기예요. 루카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루카의 순수한 기쁨에 함께 미소 짓고 있었죠. 어머, 우리 아들도 저렇게 종이 비행기를 좋아했는데. 그러게요. 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승객들은 이제 서로의 육아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직장인 분들도 이제는 자신의 아이 이야기를 하며 웃음 짓고 계셨죠. 열차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달렸지만 이제 그 안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운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가, 날카로운 시선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루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이 열차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루카는 여전히 김 할아버지가 주신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였죠. 제 마음은 이미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공간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죠. 프론트 데스크로 향하는 동안 루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고객님.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데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프론트 직원의 환한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저희 호텔은 키즈 프렌들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카 군을 위한 특별한 준비도 해두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열차에서 있었던 일로 예민해진 탓일까요? 작은 배려에도 마음이 울컥했죠.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객실로 가는 길에 그는 호텔의 키즈 전용 공간과 시설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가 루카 군을 위해 준비한 키즈룸입니다. 문을 열자 루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기자기한 동물 인형들로 꾸며진 침대, 벽면에 귀여운 그림들, 그리고 아이키에 맞춘 작은 책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와, 엄마. 저기 봐요. 루카가 신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작은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건 루카 군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직원이 건넨 상자 안에는 예쁜 포장지로 쌓인 장난감과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루카의 눈이 반짝였죠.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진심 어린 미소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배려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루카, 이제 집이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곳은 마치 집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기차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이곳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루카는 이미 새로운 장난감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이 모든 순간을 눈에 담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우리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호텔 창가에 기대어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루카는 새로 받은 장난감들로 즐겁게 놀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루카가 들고 있는 건 기차에서 김 할아버지께 받은 인형과 호텔에서 준비해준 작은 곰인형이었습니다. 두 인형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만드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기억과 오늘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서 교차했죠. 얼마나 다른지요. 중국에서는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억눌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참아야 할 불편한 소음으로 여겼죠. 하지만 오늘 한국의 열차에서 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지은 씨의 공감 어린 위로, 그리고 승객들의 자연스러운 배려. 형식적인 예절이 아닌 진심 어린 이해와 포용이었죠. 호텔 직원들의 세심한 준비까지 모든 순간이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루카야, 우리 이제 정말 집 같지 않니? 제 물음에 루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서 통통 뛰어노는 모습이 더는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베이징에서의 트라우마는 제 안에서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차가운 시선들이 더는 제 어깨를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 만난 따뜻한 시선들이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있었죠. 행복해요, 엄마. 루카의 외침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걸까요?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호텔 룸서비스를 통해 주문한 저녁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직원은 루카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를 건네고 특별히 준비한 어린이 메뉴를 설명해 주었죠.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창밖의 서울은 점점 더 깊어지는 밤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문화의 차이는 단순히 불편함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내일은 어디 가요, 엄마? 루카의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한국에서 우리가 만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말이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죠. 루카는 아직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루카야, 일어날 시간이야.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 루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제 받은 두 인형을 양팔에 끌어안은 채였죠. 아침 먹으러 갈까요? 호텔 1층의 레스토랑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루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루카 군을 위한 특별 메뉴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레스토랑 직원의 환한 미소가 아침의 시작을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어제의 일들을 돌아보았죠. 엄마, 여기 좋아요. 루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았어요. 기차에서의 따뜻한 마음들, 호텔에서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미소가 좋았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지나다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발걸음을 이끌었죠. 혹시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카페 직원 지훈 씨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 도착했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어떠세요? 지훈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처음의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녹아내린 순간들. 따뜻하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많이 걱정했는데. 제 말에 지훈 씨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이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이곳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루카가 카페 창가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죠. 루카야, 우리 이제 진짜 여행을 시작해볼까? 제 물음에 루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불안은 이제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죠.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났고 그 희망은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루카의 작은 손을 잡고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겠죠? 서울의 따스한 겨울 바람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엘레나가 느낀 한국인의 배려와 따뜻함은 우리의 정이라는 문화로 대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큰 힘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 긍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정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샘물이었습니다.